지구상에 살아남은 인류가 딱 1280명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아파트 몇 동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만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SF 영화 같지만 2023년 과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가능성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93만 년 전 인류의 98.7%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재앙만 더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아낸 걸까요? 그리고 93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중국 과학원과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공동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인 3,154명의 유전자 샘플을 수집해서 피콜이라는 전장 유전체 분석 방법으로 인류 역사를 추적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콜은 어떻게 93만 년 전 이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방법은 현대인의 DNA에 남아있는 돌연 변이 패턴을 분석합니다. 인간의 DNA는 세대마다 조금씩 변해요.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유전자가 전달될 때 아주 작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오류가 일정한 속도로 쌓인다는 겁니다. 마치 시계처럼 말이에요. 현재 사람들의 DNA를 비교해서 돌연변이 차이를 세어보면 언제 공통 조상에게서 갈라졌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3,154명의 전체 유전체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 결과 93만 년 전부터 81만 3천 년 전 사이 약 10만 년 이상 동안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든 흔적이 DNA 곳곳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낮냐면 일부 침팬지 집단보다도 낮다는 비교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보통 오랜 세월 동안 큰 개체군이 유지되면 유전자가 다양해져야 하는데 인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가지만을 의미합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병의 목처럼 좁은 구간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DNA는 93만 년 전 이야기만 알려준 게 아닙니다.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연구 추정에 따르면 병목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조상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만에서 수십만 수준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갑자기 128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98.78%가 사라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천천히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1280명이면 얼마나 적은 걸까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만약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작은 마을 하나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각 그룹은 2~3명에서 30명 정도였을 거예요. 대가족 두세 개가 모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다른 인간 그룹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는 사람이 똑같은 20~30명 뿐이었던 거죠. 사실 이 발견 전까지는 다른 이론이 주목받았습니다. 1998년 일리노이 대학의 앰브로스는 7만 5천 년 전 수마트라 토바 화산이 인류를 거의 멸종시켰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자들이 반대 증거를 내놨어요. 인도에서 발견된 토바 화산재 층 위아래에서 똑같은 형태의 석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진짜 위기는 토바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 93만 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인류를 그렇게 몰아붙인 걸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반복적인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 전체의 빙하기 사이클이 바뀌는 과정에서 극심한 한랭기가 반복됐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기 홍적세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가 4만 년에서 10만 년으로 바뀌는 격변의 시기였어요. 또 다른 가설은 화산 활동입니다. 토바처럼 한 번에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여러 화산이 수십 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해류의 변화를 원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해양학자들은 당시 해류 순환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면서 유럽이 급격히 추워졌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넓은 땅이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10만 년 이상 동안 인류가 멸종 직전 상태로 간신히 버텼다는 겁니다. 10만 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이면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시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 농사, 문명, 전쟁, 산업혁명, 인터넷, 이 모든 게 10만 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만큼 긴 시간을 1280명 수준으로 버텨낸 거예요. 처음엔 충격이었을 겁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그룹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 어느 동굴이 안전한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를 배웠죠. 지식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나름의 생존 방식이 분화됐을 거예요. 아프리카 그룹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해안가 그룹은 조개를 캤습니다. 이런 지식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 전해졌어요. 기후가 점차 안정되면서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만약 이런 극한 기후 변화가 정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을 거예요. 화산재나 먼지가 대기를 뒤덮으면서 햇빛이 약해졌겠죠. 몇 년이 지나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름인데도 춥고 겨울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웠을 거예요. 식물들이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햇빛이 워낙 약해서 광합성을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요. 초식동물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엔 육식동물 차례였겠죠.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완전히 멸종하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불입니다. 불을 다룰 줄 아는 집단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둘째, 물입니다. 강가나 해안가에 있던 그룹은 물고기와 조개로 버틸 수 있었죠. 셋째, 이동입니다. 기후가 나쁜 곳을 떠나 상대적으로 따뜻한 피난처를 찾아간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겁니다. 고대 인류가 살던 지역은 황량한 불모지로 변했을 겁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사바나는 반사막으로 변했고 유럽은 얼음으로 뒤덮였어요.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 살았을 겁니다. 매일이 생존 게임이었죠. 추위와 굶주림, 맹수의 공포 속에서 10만 년 이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 재앙은 인류만 덮친 게 아니었습니다. 대형 포식자들도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 최상위 포식자부터 타격을 받으니까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사실 모든 고대 인류가 살아남은 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의 일부 고인류 계통은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모 안테세소르가 그 예죠. 약 10,000년 전 유럽에 살던 이들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고 사냥도 했지만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버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더 발달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불을 다루는 기술이 중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불 사용의 시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 논쟁이 많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의도적으로 불을 피우는 기술이 생각보다 늦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불을 유지하고 활용한 집단이 생존에 유리했을 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생존을 가른 건 힘이 아니라 연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생존 전략이 달랐을 거예요.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기온이 덜 떨어졌으니까요. 강유역으로 모여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달리 동남아시아 해안가에 살던 그룹들은 바다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버텼을 겁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기온 변화가 덜했을 테니까요. 번식 가능한 개체군이 1280명 수준이었다는 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생존과 번식에 성공한 핵심 집단이 그 정도였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들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이 있었고 중동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도 분포했을 거예요. 유럽은 너무 추워서 거의 무인지대였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다른 그룹까지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이었을 거예요. 걸어서 한 달 거리죠. 그렇게 수만 년 동안 완전히 고립되어 살다가 기후가 회복된 뒤에야 다시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만 년에서 5만 년 전쯤 인류는 드디어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도 강해졌습니다. 4만 년에서 3만 년 전 최초의 동굴 벽화가 등장합니다. 수십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인류는 숨 돌릴 여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창작 활동을 할 여유가 생겼다는 건 인류가 드디어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슬아슬한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조상 집단이 조금만 더 운이 나빴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병목 현상의 흔적이 우리 DNA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대 인류는 유전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인은 특정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침팬지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려도 증상이 거의 없는데 인간은 치명적이죠. 왜 그럴까요? 침팬지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집단 내에 다양한 면역 반응이 있지만 인간은 극소수 조상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약점을 물려받았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다른 영장류보다 높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새로운 전염병입니다. 1280명의 후손인 우리는 비슷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체계의 약점을 공략한다면 전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일부는 증상이 심했고, 일부는 가벼웠고, 일부는 감염조차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힘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모두를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93만 년 전 극한 기후를 경험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이 만든 재앙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재앙을 만들 능력을 갖게 됐죠. 바로 핵무기입니다. 1980년대 칼 세이건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핵겨울 이론을 발표했어요.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 핵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핵겨울 시나리오는 화산 겨울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수백 개의 도시가 불타오를 거예요. 만약 서울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건물, 나무, 모든 것이 타면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연기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지구 전체를 뒤덮기 시작해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햇빛이 대폭 차단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름인데도 추워지고 농작물은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은 몇 달에서 1년 사이 식량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슈퍼마켓 선반이 비기 시작하고 특히 식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게 93만 년 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93만 년 전에는 화산재가 하늘을 가렸고 핵겨울에는 연기가 하늘을 가립니다. 93만 년 전에는 식물이 죽고 동물이 굶어 죽었고 핵겨울에는 농작물이 죽고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93만 년 전에는 수만 명이 1280명으로 줄었습니다. 핵겨울에는 80억 명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연구자들은 핵겨울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인류는 93만 년 전처럼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습니다. 93만 년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연재해였으니까요. 하지만 핵전쟁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에요. 시작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다행히 지금 우리는 80억 명이 넘고 과학과 기술이 있습니다. 90년 전 그 조상 집단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죠. 온실 재배 기술도 있고 비축 식량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겸손함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그 소수 조상의 후손입니다. 10만 년 이상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조상들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고 우리의 존재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 기적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93만 년 전의 악몽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과연 인류는 다음 재앙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